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도 표준세율이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그죠? 근데 이거 시험에 계속 지금 연장 나오고 있죠. 근데 표준세율 파트가 되게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과세 파트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부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웬만큼도 해가지고 못 맞추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그죠? 문제를 맞추기 쉽기 때문에 전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율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세 가지. 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가 있죠. 그죠? 특례. 이렇게 돼 있죠. 자, 표준세율은 이거는 항상 뭘 기억하시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자, 이거는 또 하나 기억할 거, 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만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 이야기는 또 뭐 나와요? 동일한 과세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아무튼 높은 세율, 더 많이, 더 빨리. 그죠? 많이니까 높은 세율이다. 이것도 시험에 툭 나오는데 낮은 세율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율은 과거에 취득록세가 합해진 거라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 표준세율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세율 자체는. 자, 매매등. 퍼센트 있는 거죠. 매매는 얼마? 4%. 천분의 40. 농지매매? 천분의 30. 상속받으면? 천분의 28. 그죠? 농지상속은 천분의 23. 증여받으시면 천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증여받으면 천분의 28. 각종 분할은, 그러니까 원시취득은 보존등의 원시취득은 천분의 28이고요. 그리고 각종 분할은 천분의 23이다. 여기다 추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 뭐 있다 했어요?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이후에 이 부속 토지를 나중에 추가로 취득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주택은 유상거래 취득하면 세율 어떻게 한다 했죠?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 이제 조심할 거는 유상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뭐 신축했을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 증여, 원시세율을 가면 되고 유상, 매매 등으로 했을 때만 1%, 2%, 3%니까 또 그거 외워놓고 뭐 상속인데 5억 그러니까 6억 이하는 1%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틀리게 되는 원인들입니다. 그죠? 조심하시고. 그럼 얘가 올해 추가된 거라 했죠, 이게. 그죠? 주택을 신축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토지를 사게 되면 작년까지 어떻게 했다? 여전히 이 토지도 주택의 취득으로 봐줬다. 세율을 1, 2, 3% 적용했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안 된다. 그죠? 신증축 후 추가로 나중에 여취득하면 어떻게 한다? 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이 매매로 간다는 거, 일반 매매로.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율에서 작년에 출제됐는데 면적 증가란 말 나오면 뭘로 본다? 면적 증가, 원시취득.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증축을 했다. 한층 증축해서 한층 이렇게. 그럼 요만큼 면적이 증가된 건 새로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봐? 원시 취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율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표준상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과세인데 이거는 뭐라겠어요? 그 종류는 알고 가야 된다 했죠? 종류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사치성 재산이 있다. 그죠? 사치성 재산. 이거 몇 개 있어요? 별골 노선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중과세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맞춰봐요. 어떻게? 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그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하고 두 개를 받는다? 합한다. 그죠? 합한다.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몇 퍼센트를 말한다? 2%. 저는 항상 2%입니다. 그거의 4배 하니까 여기 기존의 표준세율에다 8% 더해서 중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류 기억하시고 5개인데 이렇게 간다. 여기까지는 기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 이게 있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이렇게 돼 있죠?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둘 다 과밀이죠? 둘 다 과밀이라는 얘기는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똑같다. 자, 얘는 뭐하고 틀리다? 얘하고 똑같다 했죠? 얘하고 똑같고 뭐만 틀리다? 여기만 틀려. 그죠? 그러니까 사치성하고 과밀 두 개는 원래 취득세에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세율이 여기서 얘는 100분의 400인데 얘는 100분의 200을 하면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밀은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만 딱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굳이
그죠? 그 차이만 400이냐 200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죠. 과밀은 얘가 사칠성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4배. 여기는 2배만 한다. 그럼 대도시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대도시에서 공장을 뭐 한다. 신증설. 자, 대도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등록세 있던 거죠. 등록세. 그죠? 등록세 있던 애가 취득세랑 통폐합되면서, 그죠? 설립, 설치, 전매에 따른 부동산 취득. 그죠? 이렇게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번다. 중과세 한다. 둘 다 등록세 있던 애 넘어온 거다 했죠? 이 둘이 세율 똑같다 했죠? 이는 어떻게 한다, 세율이? 그죠?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을 하고, 이렇게 되죠. 100분의 300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중과 기준세율의 얼마?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그죠? 뺀다. 이렇게 돼. 이건 결국 그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이게 개정 전후 세율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죠? 용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5가지가 있는데 세율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 예를 들면 문제가 뭐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와 대도시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세율이 동일하다. 그러면 땡 틀렸다.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근데 얘하고 얘가 세율이 똑같다 그랬는데 맞았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율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중과세는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요거. 이것만 나왔다 했잖아요. 표준세율에 중과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뭐 고르라는 거야? 사치성 재산 골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뭐 이 중과세판 나온 적이 없어 최근에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교재 보시면 프린터 보시면 5페이지 테마 7번에 세율이 나오죠. 표준세율 해가지고 뭐 쭉 나와 있고 탄력세율 동그라미 2번 탄력세율 기억하시면 되죠. 도지사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누구는 안 된다? 중과세는 안 되고. 그 표준세율 잘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맨 위에 주택 유상거래 돼 있죠?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 증여, 원시 취득 등은 제외.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걸로 안 간다는 거죠. 이 매매 등만 된다는 거예요. 매매 등만. 그죠? 그 다음에 당구 표시 주택,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뭔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 설명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유상무상 취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공유물 공유 취득할 수 있죠. 부동산인데 얘가 가불병이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만 1억이다. 그러면 얘가 4천, 3천, 3천이다. 이렇게 돼 있다. 지분이. 그럼 어떻게 돼? 각각 지분 가격에 자기 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각자 세금을 내면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 밑에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 자, 뭐라고요? 면적 증가. 그럼 뭐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죠? 면적 증가.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네. 그 다음에 중과세율 나와 있죠. 거기 5개. 지금 한 얘기입니다. 5개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면 되게 복잡해 이게요. 그래서 근데 막 개중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있더라고 와가지고 막 그죠? 막 그 중복되는 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막 거기까지가 막 엄청 많이 간 건데 막 그거 다 외워가지고 오신 분도 있더만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면 다른 파트를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사치성 계산 쭉 나오죠. 별장 얘기 쭉 나옵니다. 근데 그냥 걔는 두시고 그 사치성 계산 맨 밑에 미음번 있죠. 고급주택. 그죠? 거기는 그 지분은 가끔 언급이 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하게 되면 뭐한다? 중과세하지 않는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근데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상속 나면 항상 뭐라 그랬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고급 오락장 있죠. 디귿. 이 두 개는 그게 나와요. 취득 후 며칠 안에?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밑에 있잖아요. 고급 오락장도 동일하다고 써 있잖아. 둘 다 뭐다?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사 청구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은 가끔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중과세 관련 없이 걔는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지문상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박스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 그거 있죠. 찾으셨나요? 네, 걔는 좀 기억이 돼요.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여도 뭔다? 중과세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방세가 물세잖아요. 물세. 그죠? 그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사치성 재산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얘가 별장이라 치면 얘를 취득을 할 때 그죠? 이걸 갑, 이걸 을 이렇게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건 이번 달에, 이건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취득을 하든 중요한 건 뭐다? 얘네가 취득하는 부동산 자체가 뭐다? 사치성 재산이니까 무조건 뭐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왜? 물건 중심으로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게 뭐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주택을 별장으로 쓰면 중과세 한다겠죠? 왜? 세입자가 쓰든 주인이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별장 자체가 부동산 주택이 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별장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과세가 된다죠. 대신 소유자와 이외의자가 별장으로 썼을 때 중과세는 누구한테 한다? 소유자. 그죠? 세입자는 잠수 타면 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세금 거기 편한 사람 소유자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끔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취득하면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럼 땡 틀렸다. 왜? 물건 중심이니까 무조건 뭐 하겠다? 누가 사용하든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 관계없이 뭐 하겠다? 중과세 한다. 그죠? 그거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막 다 거기 중과세 가는 얘기니까 그죠? 막 그 숫자 같은 거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맨 밑에 특례 나오죠? 특례? 특례 두 개가 있죠? 특례. 그죠? 뭐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죠? 표준 세율에서 뭘 뺀다? 중과 기준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중과 기준 이거라 있잖아요. 얘는 이게 뭐라 했어요? 얘가 취득세하고 금액 합한 건데 여기서 뭘 빼죠? 2% 빼라 그런 얘기고 얘는 얼마? 2% 적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뭐라겠어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따로 낼 때 어떻게 할때 했죠? 얘 비과세, 얘도 비과세 이런 애들도 있고 얘는 비과세, 얘는 과세 이런 애들도 있었고 얘는 과세, 얘는 비과세 이런 애가 있었다는 거지. 그죠? 근데 뭐가 됐어? 통폐합됐어. 어떻게? 취득세 이렇게. 그러면 개정 전후가 세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둘 다 비과세니까 지금도 뭘 하면 돼요? 비과세하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갈 데가 없는 거지. 왜? 일리 갈 수가 없잖아. 왜? 하나는 비과세, 하나는 과세니까. 그죠? 그래서 뭐 했다? 얘네 둘은 일리 갖고. 그죠? 얘네 둘은 일리 온 거예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뭐는 안 냈어? 취득세는 안 냈었잖아요. 그럼 뭐만 냈다는 거예요? 등록세만 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두 개 중에서 뭘 빼줘야 돼? 과거 취득세 2%를 빼줘야죠. 그럼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죠. 그래 세율이 똑같아져. 얘는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안 냈죠. 그러니까 취득세 얼마? 2%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야, 특례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맞추다 보니까. 근데 여기 대표 주자가 뭐가 있다? 간주, 취득. 이걸 기억하시라고. 얘가 두 번 나왔는데 시험에 다 얘가 정답이었어요. 요거 아닌 걸 골라라. 간주, 취득. 뭐 있다? 아까 뭐 있다 했죠?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제, 주식 취득. 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특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대표 주자가 얘다.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풀이도 간단하게 돼 있죠? 막 실제 문제 풀면 막 1번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못 외웁니다, 다. 근데 시험은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죠? 이거 아닌 걸 골라라. 이제까지 다 두 번 다 이거 나왔어요. 이거 해당 안 되는 거. 그럼 얘를 골라라는 얘기지. 정답 이거였어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꼭 기억을 하시라. 그죠? 자, 뒤에 가면 간주취득 또 나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테마 8번은 취득시기가 나옵니다. 자, 취득시기는 언제 샀냐 그 얘기죠. 언제 샀냐. 이걸 왜 따집니까? 왜 언제 샀냐를 따진다 했어요. 얘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법으로 말하는 취득일이 언제냐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은 뭐라 했어요? 유상승계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개로 나눈다. 그죠? 계약상 잔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기억할 때는 뭘 기억해야 돼? 둘이 서로 관계 없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계약서랑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 얘는 무조건 계약서로 간다. 실제 잔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주고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준 게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국수, 공판장 이렇게 5개고 요거 아닌 애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개인 간 거래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성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 신고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죠. 그럼 그 취득일이 언제라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날짜로부터 60일. 그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 일로부터 60일이 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등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
무조건 등기는 둘 중 빠른 날이에요. 등기를 항상 빠른 날 고르시면 된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상승계는 원칙이 뭐냐면 계약이래요. 원칙이 계약이에요. 그 예외가 있다. 누구? 상속은 예외다. 얘는 언제다? 항상 돌아가신 날. 상속 기실. 그러죠. 상속 기실. 그러면 여기서 증여는 언제나 있어, 증여는? 계약일이죠. 증여는 계약일. 요거 아닌 애들은 다 계약일로 간다. 그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유상무상 기본이고. 그럼 일단 그 프린트 보시면 6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사실상 잔금 지급에서 국수공판장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1, 2외의 취득. 즉 국수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인데 그게 가로 안에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다. 그 전에 등기 치면 등기신 날.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그죠?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라. 연부취득은 아까 뭐라 해서 했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전에 뭘 하면? 등기하면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무상승계는 계약일입니다. 그죠? 증여는 결국 언제다? 계약일이다. 누구만 예외다? 상속은 상속기실. 자, 증여받으면 양도세는 언제라 했어요?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계약일. 그 짧은 건 짧은 거, 긴 건 긴 거 그랬죠? 양도세가 길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이고, 취득세 짧아서 계약일.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유소유 매립 받아 메꾼다겠죠? 그럼 받아 메꿨어.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봐?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을 합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그죠? 그 다음에 건축. 자, 얘는 뭐예요? 건축물 건축은 이런 걸 하겠죠? 건축이 이렇게 됐죠? 내가 건축을 해. 아니면 정비법상 이렇게 나오고 도시미축은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나와요. 원시시도. 여러분 직접 허가받고 짓거나 아니면 도시미축의 환경정비법상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취득했을 때 요거 취득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내가 허가받고 줬으니까 공사 다 끝나면 준공증서 받는다 했죠. 그럼 뭘 받아요?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했죠. 그 사용승인서를 이런 말 됐어요? 내주는 날 이렇게 됐죠. 얘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렇게 나오고. 자, 소유권 이전고시란 말은 여러분 공법에서 정비법하고 개발법에서 어디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고시. 정비법이 나오는 거죠. 도시미축환경. 그죠? 그러니까 얘 나오면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환지는 어디서 나와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죠. 환지. 그럼 얘는 뭐야? 도시개발법 나오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날 아니라겠죠? 이런 것부터 한다? 여기하고 뭐하고? 이 세 개 하고 이것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죠? 이게 돼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받았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내주는 날 그러면 안 되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정비법 그러면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꼭 저게 나와야 됩니다. 중 빠른 날이 언급이 돼야 된다. 그럼 5번에 그거죠. 허가받고 지은 경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환지는 환지처분 공일 다음 날. 정비사업은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다 뭐다? 빠른 날을 골라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보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간다. 이게 처음에 한번 언급됐었는데 지목 변경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는 그럼 문제예요. 사실상 사용이래요. 그죠? 미리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로 간다.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등기신날 취득한 겁니다. 우리 그 민법 그 양도세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면 양도를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 위자료 받는 와이프는 뭐예요? 본인 앞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취득세 내야죠. 걔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등기신날. 시효취득은요? 시효 완성일 그런다 했죠? 얘는 시효 완성일. 양도세는 언제라 했어요? 점유기실.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점유기실이 될 수가 없다겠죠? 점유 시작하고 20년 지나야 내 거 될 거 말까 한데 점유 시작하자마자 세금부터 내고 시작해라. 이건 아니라겠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돼야 취득한 걸 보내. 양도세는 점유를 시작한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부 표시 있잖아요. 그죠? 그 당부 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 인락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작성된 공정증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입증을 안 한 얘기야.
근데 입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화해조서, 인락조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소송이 걸려가지고 판결이 났다는 얘기고. 근데 보통은 소송을 안 걸면 입증을 뭘로 보통 합니까? 공증을 받죠. 그죠? 근데 공증을 언제 받아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전부 다 날짜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왜? 원래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을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입증도 그 기간 안에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증도 언제 받아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은 것만 인정해준다. 근데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그거.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 증서도 있죠. 이게 올해 추가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증 안 받더라도 뭐만 하면 당사자끼리 계약 해제되는 걸 입증을 하면,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인정해주겠다. 걔도 며칠 안에? 60일 안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뭐다? 뭘 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 하지 않아. 이거 기억해야 돼. 등기등록 하지 않아.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요? 취득 후, 등기한 후 해놓고 막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했다. 그럼 무조건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거기를 조금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휙 넘어가 버리면 기껏 외워놓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 틀리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건데 휙 지나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것만 훅 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 보러 가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는 건 맞지만 너무 집중을 하면 또 그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편안하게 봐야 돼. 편안하게. 하긴 그러고 싶죠. 그죠?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런 얘기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연습을 실전처럼 안 하니까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서 막 실전으로 시험을 보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죠? 안 하고 막 하려니까 긴장해서 머리 안 들어가고 갑자기 막 멍해져가지고 막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막 이러죠. 1번 읽자마자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럼 답답하죠. 연습을 잘해야 돼. 여러분 첫 숟갈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 딱 볼 때 1번 문제 딱 풀었는데요. 그게 딱 지문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1번 문제 딱 풀었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그 지문이? 그럼 돌아버립니다. 그럼 막 긴장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다음 막 2번, 3번, 4번 계속 그래요. 그럴 때는 얼른 2번으로 넘어가야 돼. 1번 하지 말고. 왜? 그게 안 되는데 자꾸 그걸 붙잡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면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른 쉬운 문제로 넘어가서 얼른 풀어야 돼. 그래야 머리가 풀려요. 근데 그냥 막 붙잡고 늘어지면 안 돼. 하여튼 우리 시험은 하나 붙잡고 늘어지면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걔만, 나는 한 놈만 패. 그래가지고 걔만 패면 안 되고. 그래서 이놈 저놈 패가지고 저기 해놔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크에 부가징수가 나옵니다. 얘 납부방은 뭐예요? 신고납. 언제까지라고요? 취득 1로부터 60일. 이거죠? 자, 예외 있다 했죠?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왜곡에 쓰면 9개월. 이거 조심하라 했죠? 무조건 상속 개시일 아니고,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자, 이때까지 이거 안 하시면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두 개가 있다. 그죠?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일반 무신고, 그럼 얼마? 20. 과소신고, 10. 부정부당, 그럼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이때 1일 만분의 3인데 얘는 한도가 있다.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게 무제한 내는 게 아니라 한도를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해라. 이건 지방세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 국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에 해당되는 거니까 좀 조심하시고. 자, 중요한 건 뭐라 했어?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뭐다? 네, 보통 징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가산세 부과되면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저거 빼고는 다 뭐다? 신고 납부다. 여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뭐 또 있다 했어요? 중가산세. 그죠? 얘는 뭐라겠어요? 미등기 전매. 그죠? 미등기 전매에다 걸리면 죽어. 얼마? 판출세의 80%. 자, 얘 징수 방법 뭐라겠어요? 보통 징수. 얘도 가산세잖아. 무조건 가산세 보통 징수입니다. 중가산세 예외 규정 2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있으니까 좀 더 읽겠습니다. 아까 간주 취득 안 된다겠죠? 그리고 뭐 원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 그러니까 미등기는 등기 대상이네. 등기 안 했을 때 미등기. 나는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미등기랑 관계가 없죠. 근데 예외가 있어. 각종 회원권은 제외다. 골프 회원권 같은 거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가산세 적용한다. 하여튼 요 예외 규정 부가징수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가산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예외가 있다 했죠? 뭐 이런 것도 있죠. 일반과세를 했다가 여기가 뭐가 되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뭐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날짜 30일 안에. 징수 방법. 네? 신고납부라니까. 신고납부. 아까 뭐라 했어요? 가산세 빼고 다 뭐라고?
아, 부통징수라니까. 아니, 친구납부라니까. 가산세만 부통징수고.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면 30일 안에 보통징수한다고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 가산세를 기억하라니까.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뭘 안 했다는 얘기야. 신고납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미 싹수가 노랗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이익을 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내주겠다. 고지서 보내준다. 그래서 가산세는 보통징수.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납부다. 요거 나오면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죠? 이거 뭐라 했어? 얘가 건물 사가지고 여기다가 3년 후에 나이트클럽 했다. 나이트클럽. 그럼 우리 뭐라 했어요? 취득 후 5년 안에 얘가 뭐가 되면 중과세 등되면 추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3년 있다 나이트클럽 하면 얘가 뭘로 바뀌었어? 고급 오락장으로 바뀐 거죠. 그럼 뭐 한다 했어? 추징한다. 왜? 5년 이내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거 세금 다 내는 거 아니라겠죠? 왜?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용도만 바꾼 거니까 이때 낸 세금 있으니까 요건 빼주고 나머지만 내라. 근데 이때 빼줄 때 어떻게 한다? 요때 얘가 만약에 뭘 냈었다? 가산세를 냈었다. 세금 1,000만 원이고 가산세 200에서 1,200 냈다. 그럼 얼마만 빼준다? 1,000만 원. 가산세는 제외. 그거를 제외하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래서 이거 시험에 가산세 포함해가지고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전부 다 30일 안에 뭐해라? 가산세 100은 신고 납부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면. 등기 취득하고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60일 안에 하라 해놓고 또 언제 해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래.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라 했죠? 자, 근데 어떻게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거는.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를 하고 나오면 60일 그러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왜? 네가 언제가 됐든 등기하려면 뭘 먼저 내야 돼? 세금을 먼저 내야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냥 취득세 신고납부 그럼 뭐라 하면 돼? 60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이게 나왔을 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부가징수 1번에 신고납부라고 돼 있죠. 그죠? 가산세 부가세는 보통징수라고 돼 있고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식으로.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잔금 지급하면 어떻게 한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날짜는 다 60일입니다. 뭐 빼고? 상속 빼고는 다 60일. 자, 증여받으시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뭐 계약일도 60일 맞고 취득일 60일 맞습니다. 60일이에요. 상속 빼고는 다 60일. 그죠? 60일. 3개월 그러면 안 되고. 기억. 과세 물건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후 추징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라고요? 신고 납부. 니은 재단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기한 신고 아까 했죠? 신고불상실 가산세 50% 경감이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한 만료일부터 얼마? 1개월 경과되지 않고 그리고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금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고하시면 뭘 해주겠다? 신고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깎아준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자, 뒤에 놓으면 가산세 나와요.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잘 기억하셔요. 가산세는 보통징수다. 그죠? 거기 프린트에 보면 부정과소신고에서 부정 40, 또 일반 1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부 개정된 건데 써놓게 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나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은 이 가산세 뭐 자세히 나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부정 그럼 뭐라고? 4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교재 보면 좀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뭐 과소신고분은 뭐 그죠? 그래서 이게 설명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놔주시고 납부는 1일 만분의 3인데 밑에 한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3번에 법인 장부 작성과 보존 불이행하면 10%. 그러니까 법인은 장부상의 내용을 기록해서 보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 10%.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잘 나오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거기 기출됐던 거니까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세에서 나오죠? 단출세계 80%. 보통징수. 거기 1, 2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뭘 적용 안 한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얘는 등기 대상 아니니까 아니고 단 골프영권 등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들은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2번 간주취득 나오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시험 엄청 많이 나와요.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농특세 10%, 그죠? 지방교육세 20% 내죠? 그죠? 그리고 감면받으면 뭐 낸다? 감면 항상 농어촌 특별세 20%를 낸다. 그죠? 거기 보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취득세를 내면, 자, 1억에 취득했다고 보세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매면이 얼마예요? 4%. 그럼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낸다겠죠? 그죠? 근데 부가세는요,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 20%가 있는데, 요거는요, 원래 개정 전에 취득세 붙은 거고, 얘는요, 개정 전에 등록세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세, 농특세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등록세가 통폐합되면서 얘가 따라온 거죠. 그죠?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이거는, 이게 뭐예요? 과거 취득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어떻게 구해라?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라.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야? 농특세는 어디 붙은 거니까? 취득세 붙은 거니까 무조건 뭘 해라? 과거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만 곱해라. 걔가 몇 프로다? 2%.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 곱하라는 거. 1억에 무조건 얼마? 2%에서 얼마? 200 나오면 여기다 어떻게 하라? 농특세 10% 하라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얼마 나와? 20만 이렇게 구하라는 거 무조건. 뭐 상속 증여할 거 없어. 왜? 취득세율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좀 문제죠. 얘는 1억에 얘는 등록세 세율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저기 표준세율, 취득세에서 뭘 빼줘야 돼? 취득세 빼줘야 돼, 취득세. 그래야 등록세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1000분의 20을 빼주라는 거, 2%를. 그래야지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라는 거지. 그럼 얘가 매매가 지금 4%잖아요. 여기서 2% 빼주라는 얘기지. 그럼 얘도 얼마야? 2%. 그럼 얘도 200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면 40. 그래서 요거 400에 부가세 포함해서 60. 460. 취득세는 얼마라겠죠? 취득세. 취득세는 400만원. 400만원, 그죠? 460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부가세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400. 부가세 합계액은 60.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 그러면 460.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보면 있죠. 주택 유상거래가 나와요. 주택 유상거래. 자, 주택 유상거래는 지방교육세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왜? 그냥 참고로 보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주택은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6억 이하짜리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이 얼마예요? 1%잖아요. 그럼 얘가 1%잖아요. 그래요? 그럼 100만 원 이렇게 가죠. 얘는요. 그대로 가요. 무조건 2%예요. 20% 이하만 그거 있죠. 여기가 문제예요. 얘가 표준세율이 1%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빼줘야 돼? 2%.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지방교육세 안 내게 되죠. 근데 내란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무조건 주택 유상거래 시 지방교육세는 해당 세율. 해당 세율 1%, 2%, 3%죠. 여기다 무조건 100분의 50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만 내라는 얘기야, 무조건. 1%면 여기다 100분의 50 얼마? 0.5%. 얘가 1억이면 여기다가 0.5% 곱하면 얼마? 그죠? 0.5%에서 500 나오죠. 그죠? 50. 그죠? 50. 거기다가 얼마? 그거에 지방교육세 20%. 만약 2%에 해당되면 여기도 100분의 50. 여기도 100분의 50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금액에 지방교육세 20%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4번의 부가세에 보면 취득세 납부세액에 농특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안에요. 표준세율을 2%를 적용한 세액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특세는 무조건 취득세율로 곱하라는 거 2%. 그죠? 그리고 감면은 농특세 내고 3번 지방교육세는 뭐래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방교육세 등록세 세율만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 빼주라는 얘기죠. 주택 유상거래 시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근데 지방교육세 보면 간주취득의 경우는 제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를 안 냅니다. 왜요? 이 지방교육세는 어디 붙은 거라고요? 등록세. 근데 간주취득은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등록세 안 냈지. 그러니까 걔는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간주취득 여러 군데 나오잖아. 그죠? 이유가 그거죠. 얘는 취득 등록세는 안 냈으니까 여기 해당사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내는 거지. 그죠? 근데 부가세는 그냥 기본상만 기억하세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라. 농특세 20%.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세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액이 얼마? 50만원 이하. 그죠? 50만원 이하. 자, 면세점은 연부취득은 아까 뭘 가지고 면세점력을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근데 거기 이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잘라산다 했죠? 이렇게. 50,
50, 50, 50에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5월 1일 이런 식으로 썼다. 왜요? 면세점, 면세점, 면세점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이럴까 봐 어떻게 한다 했어?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렇게 사게 되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이때 받고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때는 투기해서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뭘 방지한다? 세금 포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심으면 면세점, 면세점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사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거기 써 있죠? 보시면 돼요.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들어본 얘기예요. 다 들어본 얘기 또 하는 거죠.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대세김질. 근데 이 대세김질 안 해주면 소화가 안 돼. 계속 집어만 넣고 끄집어서 자꾸 이렇게 얘들 해줘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지. 막 집어만 넣고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자기는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막 불러도 애들이 자기 아니라고 가만히 있어. 나오질 않아. 머리 저 깊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끄집어 내줘야 애들이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또 문제 풀 때 또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등록세는 볼 거 어떠 있죠? 그건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대신 등록세는 3개는 꼭 기억하라 했죠. 3개. 뭐라 했어요? 뭐 볼 거 없어. 그냥 얘기하면 되지.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죠?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볼까요? 거기 보시면 8페이지에 부가징수 테마 12이죠. 8페이지. 테마 12 부가징수 있죠. 거기 보면 징수방법 동그라미 3번 특례 나오면 특례. 얘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세는 반드시 뭐다. 신고를 하지 않고 뭐면 등기 등록까지 납부하면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서 뭐 한다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얘는 꼭 기억해야 돼. 8페이지 테마 12 그 동그라미 3번에 특례 나온 특례 출처 있잖아. 거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또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등록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기억하라고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거는 이제 거기 7페이지 나오죠. 7페이지. 그죠? 7페이지 세율 바로 위에 최저한세 그랬죠? 7페이지 바로 위에 테마 11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최저한세 뭐라고 돼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당구피지 무효 또는 취소로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에서는 과언업을 함부할 수 없다. 아무리 몰라도 그 3개는 기억하시라. 그죠? 걔들이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잘 보시고 다시 넘어가서 이제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하여튼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막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한번 쭉 3개를 할 거니까 그걸 잘 이제 만약에 좀 뭐 하면 그거를 한 번씩 듣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막 빨리빨리 얘기해도 듣다 보면 그게 자꾸 그냥 아무 생각 듣는 건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안 되면 혼나니까. 그죠? 이거 마지막 시간에 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거기 뭐 납세의무자가 나오네요. 그죠? 자, 얘는 납세의무자가 엄청 잘 나옵니다. 시험에.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돼. 왜? 워낙 잘 나오는 내용이라 그렇다. 그죠? 자, 납세의무자. 원칙이 누구라 했죠?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언제 기준으로야?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 그죠? 자, 이거 뭔 뜻이라겠어요?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다? 공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면 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둘이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뭐요? 다르면, 서로 다르면 누구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이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이게 뭐다고요? 매매가 됐다. 그 전에 둘이 이런 거라 했죠? 매매가 됐는데 얘네 둘이 계약서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 그죠? 30일에 계약서의 잔금 날짜다. 했을 때 을이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을이 언제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왜? 그 시점에 따라서 세금 납세 의무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따라간다 했어? 취득세 취득 시기 따라간다겠죠? 그러니까 얘가 개인 간 거래니까 취득일이 언제예요? 취득세에서. 계약상 잔금 날짜잖아요. 그럼 을은 5월 31일에 취득세에서 취득한 걸로 보고 재산세도 얘가 이날 뭐가 된 걸로 봐?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럼 5월 31일에 을은 뭐가 된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을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등기까지 같이 넘어갈 수 있는데 6월 1일에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명의가 누가 풀어져 있다? 갑. 얘를 뭐라 한다? 공부상 소유자 그런 데 있죠. 이 얘기입니다. 즉 결론 뭐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하면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날 못하는 됐어. 이날. 둘이 이날 매매했어. 장날짜가 이날이에요. 계약서. 그러니까 6월 1일에 양도 양수되면 누구? 그죠? 왜? 6월 1일에 을이 뭐가 된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됐잖아요. 왜 6월 1일에 계약서 생성을 해야 되니까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가 기다? 양수인이 납세임이다. 양수인.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할 때 이거 나오죠? 갑을. 아니면 이걸 뭐 하고 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다. 주택.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서로 다르면 뭘로? 안분한다 했죠?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얘는 어떻게 한다?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의 의무를 친다. 자, 공동소유는 지분권자인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떤 걸 본다? 균등. 똑같은 걸 본다. 그죠?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 납세임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있어요? 상속. 상속이 됐는데 뭣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건 조심할 게 제가 뭐하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나왔는데 나 그냥 얘만 나오면 그냥 얘래. 아니라니까요. 상속만 나오면 주된 상속 그러면 안 되고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라니까요. 등기하면 누가 내? 등기 받은 사람이 내고 등기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낸다니까. 그 둘 다 안 하면 주된 상속자. 그럼 얘가 신고하죠. 자, 이 변동사의 신고를 하겠죠. 왜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실제로 세금 누구한테 나온다 했어요? 갑한테 나온다 했잖아. 왜? 명의가 갑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갑을 뭘 해줘야 된다? 신고해 준다. 신고. 며칠 안에? 우리가 하는 거 며칠? 우리가 하는 거 10일. 언제로부터 10일? 예, 여기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럼 요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했어? 공보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을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을이 납세 의무가 있다. 땡 틀렸죠.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면 안 돼.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그죠? 두 개 안 했어. 얘가 신고를 얘가 하는 거지. 등기 안 됐어. 신고하면 얘가 내는 거죠. 실제 소유자. 그 신고는 누가 하겠어? 항상 아쉬운 놈이 한다 했죠. 얘가 하는 거예요. 왜? 신고하면 지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항상 누가 해? 그 신고 안 하면 누가 세금, 자기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지가 내기 싫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얘가 신고하는 거야. 왜? 안 하면 지가 내야 되니까. 여기도요. 신고 안 하면 누가 내? 얘가 내잖아. 그럼 얘가 신고하는 거지.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는지는 그냥 따지면 돼. 뭐, 이 신고 안 했을 때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그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일단은 8페이지 납세의무자 원칙. 테마 13번에 재산세 납세, 과세 기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지분권자가 된다. 가로 안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과세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한다? 산출세액을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안분해서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예외 나옵니다. 박스. 소유권 변동 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낸다 했어요? 공보상 소유자.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소유자 신고가 없으면 누구? 주된 상속자. 자, 국가등은 뭐예요? 매수계약자는 국가등과 무슨 계약하고 연부로 매매계약을 채고 무상으로 쓰면. 자,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날더러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네가 공짜로 쓰니까. 그럼 뭐? 매수계약자죠. 자, 그럼 거꾸로 뭐라 하겠어요? 내 걸 국가등이 1년 이상 공짜로 쓰면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국가가 내야 되는데 국가는 뭘 받는다? 비과세.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신탁재산은요? 수탁자. 그죠? 수탁자. 그리고 작년도 시험에 나왔죠. 재작년에도 나왔고. 자,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누구? 사용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채비지 보내주는 채비지가 뭐라 했어요? 누구 거라 했어? 사업 시행자 거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죠. 그렇죠? 그 밑에 박스. 당구 표시.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라고 했어요? 양수인. 그 밑에는요.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자를 매수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국가가 토지를 이렇게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이 이 토지의 사용권을 뭐요? 무상으로 받았대.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국가가 조성한 토지 얘가 공짜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본대요?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얘기는 세금을 누가 내라는 거예요? 갑, 네가 내라는 거예요. 왜? 공짜로 쓰니까 그 얘기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납세 의무자는 나오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왜? 문제가 딱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몇 개 안 되고 그것만 그대로 기억하면 그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죠. 과세대상. 자, 이런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얘는 나오면 선박, 항공이 됐고 자, 나머지 뭘 기억해라? 일반 건물과 주택은 과세 방법이 다르다. 그죠? 얘는 뭔다?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한다. 주택은 항상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한다.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세요. 이건 틀리다. 자, 토지란, 그죠? 여기 토지. 뭐, 공간법상,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인 토지와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나왔어요. 이 맞아, 틀려. 토지는 설명해서, 뭐, 지적공부 어쩌고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OX. 맞는 얘기죠. 이게 지금 지문상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또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가세요. 토지는 토지, 건축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묶어서 주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의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 제외해 간다. 근데 갑자기 뒤에 그 따라 붙으니까 얘는 또 뭐지? 그러면 얘랑 같이 과세,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나오면 그럼 주택도 뭔 얘기야? 토지 건물 따로따로 가세하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따로 돼 있잖아, 주택은.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뭐, 아까 있죠? 얘는 합을 읽거나, 이걸 뭐 하거나, 공유하거나, 둘 다 뭐 한다?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시가표현을 안 분하고, 여기는 지분에 따라 나눠낸다. 주택이 많죠? 겸용주택도 있어요. 자, 재산세 겸용주택은 뭐라 했어? 한 동의 건물이, 이거 기억하시죠? 한동, 한국. 한동은 주상복합 같은 거 생각하시라 했죠?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말한다. 얘는 뭐다?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저 뒤에 나 있어요, 나중에. 그죠?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대 5면 주택인데 얘는 이거를 잘 기억해요. 한동이냐, 한구냐 구분하시죠. 양도세하고 또 엉키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도 있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가구, 원투룸. 그죠? 방이 여러 개인데 이 원투룸을 과세할 때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이 각각 독립된 항구 하나하나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우리 원룸 배울 때 양도세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방이 12개짜리 원룸을 을한테 팔았어. 그럼 얘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양도세. 원룸 방 12개짜리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면 얘는 뭘로 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 재산세는 각각 독립된 항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얘도 그렇고 양도세 그렇고 실제 기출로 정답으로 나온 적이 많죠. 다가구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별장 얘기도 나옵니다. 별장. 일단 세율 할 때. 자, 별장은 과세,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근데 세율은 4%인데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장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토지 건물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장용 건축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죠? 그리고 고급주택 얘기도 나와요. 주택 나오면, 자, 고급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기억, 시험에 엄청 많이 났었죠. 그죠? 그리고 얘가요, 얘는 한꺼번에 항상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너는 이것 따라 못하니까 어떻게? 세금 자체를 계산해서 얘처럼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에 내라.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씩 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 2분의 1씩 낸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무조건 2번씩 내보내지 말고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 그게 또 주택이 있는 거야. 그게 얼마다? 10만 원이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언제?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게 주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그래서 멋물려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토지 이렇게 나왔죠, 토지. 토지 그래가지고 다 틀렸었죠. 10만 원이야 막 해서 7월 달 좋다 맞았다 했는데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다 주택 얘기입니다, 주택.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과세 방법이 얘는 물건별 과세라는 기억하는데, 물건별.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 물건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원주시에 주택을 5채 가지고 있다, 본인 앞으로. 그럼 세금에서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합해서 하는 거. 근데 예외가 있어. 합산 2개 있어. 뭐? 합산하는 거 2개 있죠? 왜? 대놓고 합산. 토지 중에 뭐 있어?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이 2개만 합산해요. 나머지는 합산 없어. 우리 세법상 합산은 무조건 개인별 합산.
세대별 합산 없다. 이렇게 가시면 있어요. 그죠? 요것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다 물건별 과세한다. 그러니까 주택별로 각각, 분리과세 토지도 따로따로 각각 이 두 개만 뭐한다? 합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뭐 8페이지 테마 14의 과세 대상에 보면 1번 과세 대상을 가로치고 물건별 과세라고 돼 있죠? 단, 누구는 아니다?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에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을 다르면 항상 뭐에 있다? 사실. 얘는 뭐 어디서 물어보든 똑같습니다. 두 개 나오면 뭐 사실상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보이죠? 토지 과세부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